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어린 시절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 확고한 편이었고요. 남들이 말하길. 그리고 한 6년 정도 웨딩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신랑 신부님들을 보고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자신만의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라. 네.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신이 바라는 사람과 결국에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의사 남편이랑 꼭 결혼할 거야. 그죠? 의사 남편이랑 결혼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돈 많은 남자랑 만나고 싶어. 그러면 아마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상형을 생각을 집중하고 생각하느냐고 놓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실제 결혼을 하고 인생을 동반자로서 살아갈 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 결혼을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꼽았던 저의 이상형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바다같이 넓거나 굉장히 개방적이고 해서 저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조건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비슷했으면 좋겠다. 쉽게 공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공감대 형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선 크게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런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엔 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고 보면 좀 더 다르거든요. 이 남자도 제가 지금 만난 남자도 정말 저랑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고 세세한 부분이 진짜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다릅니다. 하지만 큰 방향, 인생을 바라보는 방향이 굉장히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어요. 헤어지지 않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선순위로 두었던 이 조건들이 내가 잘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죠?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조건이 실제는 중요하지 않는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간과하던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싫은, 굉장히 사랑하는데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직업도 좋고 연봉도 좋아. 이런 게 좋다는 그 나의 손에 꼽는 거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한몫을 하는 조건이었다. 할게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잘리게 됐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결혼을 결심했던 조건 중에 하나로 그것을 두었는데 그것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라면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걸로 결혼을 결정하기에는 위험한 조건이 아닐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럼 어떤 조건을 생각할 것인가? 이 조건은 근데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바뀔 수 있고요.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여기서 말할게요. 두 번째,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방법. 두 번째, 작은 실수를 겁내하지 마세요. 네. 연애를 할 때 완벽한 대상을 만나서 연애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이 닿으면 연애를 해보세요.
마음을 열고 다양한 남자와 다양한 이성을 만나보세요. 거기에서 깨우치는 것이 생길 것이고 내가 몰랐었던 나의 그런 굉장히 허접한 모습까지 이제 알게 될 것이면서 스스로도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실패를 많이 해볼수록 마지막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조심조심 사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완벽한 상대를 꿈꾸면서 만나지도 막 만나는 게 조심하고, 연애도 너무너무 되게 소극적으로 하고요. 조심조심. 그죠? 그런다가 결혼을 결정을 하면은요, 결혼해서 실패할 확률이 클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걸 생각을 못했구나. 내가 정말 경험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 연애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방법 세 번째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입니다. 이것은 제가 웨딩샵을 운영을 하면서 몇 년간 운영하면서 내린 결론인데요. 결국엔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만납니다. 이건 진짜 명언이라고 해도 돼. 이거는 제가 진짜 틀린 적이 없어. 틀린 적이. 똑같은 수준이에요. 진짜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 고객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굉장히 좀 별로예요. 너무 막 마음에 안 들어. 제 마음에 막 진상 고객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남자는 괜찮아 보여요. 이상하다. 여기는 조금 안 맞네. 왜 이 남자는 이 여자랑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막 갖게 되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비슷한 사람이 결국에 만난다는 거의 전제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보죠. 지켜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특히 저희 이제 웨딩샵은 드레스 하러 오시고 뭐 이렇게 해서 몇 번은 굉장히 길게 오시기 때문에 결국엔 보면 이분도 진상입니다. 제가 저희 고객 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고객의 99%는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었어요. 진짜로요. 정말 1%의 소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나. 그죠? 네. 반대로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떤 뭐 남자분이, 신랑이 굉장히 훌륭해. 근데 여자분은 또 평범해 보여. 여기는 남자가 아깝다. 너무너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다가 다시 지켜보면 이 여자분도 진짜 훌륭해요. 이게 제가 몇 년, 한 5년 동안 신랑 신부들을 보면서 반복하는 일입니다. 반복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내린 결론이, 결국엔 훌륭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결국엔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난다. 이 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닌가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났어? 라는 막 이런 원망이 들다가도, 그래, 결국에는 내 수준의 사람이다. 내가 이 배우자를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많은 커플들을 보고 정말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연애 시기에는 나보다 좀 뭐 못한 사람, 그러니까 좀 나는 선한데 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안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는 나중에는 정말 결국에는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나를 좋은 사람,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나를 발견해 줄 것이고, 상대가, 또는 내가 그 사람이 보일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선배랍시고 하지만 저 역시도 결혼 생활하면서 분투를 하고 있는, 네, 남편 욕도 많이 하고 남편이랑도 싸우고 지지볶고 그렇게 살고 있는 한 언니 누나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시길 바랄게요. 결혼은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해보세요. 괜찮은 경험입니다. 네, 결혼을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칠게요. 안녕.